자,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추인할 수가 있다. 자, 이 지문은 자, 1번 지문이 있잖아요. 뒤에 나오는 그 횟수, 인용되는 횟수가 한 10번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김재규 씨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문만 보면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해설 1번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첫 번째 김재규 씨가 그 11.26 이후에 그 전두환 이 양반 해서 보안사에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엄령이 선포돼 가지고 이제 김재규가 끌려가서 죽도록 맞죠. 그래서 국가에다가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요. 김재규가 예, 김모 씨가 이 사람이 자 보안사에 끌려가가지고 보안사에 끌려가서 아주 그 가혹한 이제 고문을 받으면서 국가재산 국가에다가 헌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형사재판 기일에서 이 헌납은 이거는 고문에 의한 것이다. 고문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무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죠. 자, 그러니까 그 밤에 또 끌려와가지고 죽도록 맞죠. 그래서 그 다음 길, 형사 기일 다음 기일에서 그때 했던 얘기는 그때 내가 일회기일에서 그 고문에서 무효라고 하는 이런 주장, 이거는 없던 걸 하겠다. 이거는 없던 걸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아서 바로 사형 집행이 해서 바로 이제 죽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90년대에 들어가 가지고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국가 헌납하게 재산을 반환해달라 반환 소송이 이제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첫 번째 헌납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증여죠. 증여 의사 표시가 있는 걸로 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난번에 본 것처럼 증여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뭐 폭력을 썼다고 해서 이게 103조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무효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일단 유효하다고 봅니다. 유효하다고 보고 이거는 103조 위반은 이거는 아니라 그래요. 유효하고 103조 위반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없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판례에 따르면 110조에 따른 강박에 의한 취소 주장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취소가 됐다. 취소니까 따라서 이거는 무효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다음 길에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얘기는 내가 헛소리고 그건 없던 걸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거는 이미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된 징여에 대해서 추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 그러니까 취소가 된 행위에 대해서 추인하는 것이죠. 추인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대법원은 이게 중요하다. 무효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추인이 유효하다고 하게 되면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반환을 못할 텐데 이게 추인이 무효라고 한다면은 이제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이 추인은 뭐라고 했는데, 자, 무효행위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종료된 다음에야 유효한 것이다. 그럼 이 사건에서의 그 무효의 원인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는 거죠. 국가에 의한 고문, 폭력 이것이 원인이다. 그러면 이게 종료된 후에야 된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거하고 연결시키냐? 비상계엄이 계엄령이 해제된 때, 그때 국가에 의한 폭력 상태가 그때가 종료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고 하는 거는 지금 비상계엄령이 해제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무효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추인을 한 것이어서 추인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증여계약이 취소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문권을 딴 거죠. 그래서 취소한 행위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다. 이걸 이렇게 그냥 딴 것입니다. 이 지문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그래서 해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밑줄 그어진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자, 사기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취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추인은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무효의 원인이 소멸된 다음에 할 수가 있겠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의 어떤 폭력 행위에 의해서 그런 무효 원인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 폭력 상태가 없어진 다음에 추인이 있었는지를 다 살펴봐야 된다. 국가 폭력 상태는 비상계엄 상태가 해지됨으로써 없어진 것이다.
그러면 그 추인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냐 이전이냐가 중요한데 여기서는 해제가 되기 전에 있었으니까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된 것이어서 그러면 이 징역액은 취소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돌려줘야 된다라는 식의 논리를 편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달랑 이 지문만 따내는 거예요. 이미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효행위 추인 요건에 따라 추인할 수가 있다라는 문구로 굉장히 그렇죠. 그냥 이것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나면 좀 이해가 갈 겁니다. 자, 두 번째도 별표. 가족법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무효인 입양 행위라도 그 내용에 맞는 신분 그 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상대방 당사자 쌍방이 이의 없이 그 신분 관계를 계속해 왔다면 추인의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다. 이 그 무효인 신분 행위의 추인과 관련해서는요, 소급표가 인정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 민법상 무효행위 추인은 민법 총칙에 있는 그 규정은 소급표가 없죠. 그 조문이 139조죠. 자, 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을 할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는 의미가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추인이 안 되는데 추인이 되더라도 소급표는 없다. 139조 얘기인데 무효인 그 신분행위에서는 추인이 되더라도 소급표가 인정되기 때문에 139조가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